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아침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9도로 체감온도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 11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따뜻한 옷차림 챙기셔야 되겠고요. 또 낮 동안에도 낮 기온이 영하 3도로 영하권을 종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밀려나면서 낮 동안에도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이 강원 미래연구원을 발족해서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연구원 출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자극을 위해서 치매 예방 키트를 제작해서 배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설 연휴 화재 예방 대책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2월 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이 하나밖에 없는 병원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어서 지역의 응급의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성병원에 대해 이달 13일까지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성병원의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되었고 응급실도 폐쇄되었습니다. 대성병원은 격리 해제 시까지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발급 업무만 가능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1,2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집니다.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5개 시중은행은 강원도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은행은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에게 1,200억 원을 대출해주고 강원도는 대출 이자의 2%를 2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신속 집행 사업에 나섭니다. 도와 시군은 이번 대규모 투자 사업 신속 집행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또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도당 차원의 첫 번째 정책 연구 조직이죠. 강원 미래연구원을 발족해서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 원장에 이 원주시 갑 지역구의 이 박정하 이 당협위원장이 또 선임되었는데요. 오늘 또 직접 연결해서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제가 직함을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원장님이 더 좋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 똑같은데, 예. 그냥 위원장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전체 일보다 저는 원주 갑 당협을 지금 맡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 불러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그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좀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중심은 역시 당협위원장 역할이시군요. 이 미래연구원 발족을 했으니까, 네. 저것도 잘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 오늘은 말씀은 저 위원장으로 여쭤주시는데, 원장 역할에 충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미래연구원, 흔히 이제 그 국민의힘 싱크탱크가 여의도 연구원을 네.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발족한 강원미래연구원은 강원도당 산하입니다. 국민의힘 네. 강원도당 산하고 예. 여의도연구원은 전 중앙당 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고 저희는 전 강원도 차원에서의 정책 발굴, 인재 발굴 등을 하고 이를 가지고 중앙당의 여의도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전체 전국적인 상황, 그 다음에 중앙당과의 같은 그 조합
뭐 이런 네. 것도 같이 도모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나요? 네, 지난주에 정식 출범은 했습니다. 출범은 했는데 네. 아직 뭐 실질적인 조직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원장만 제가 맡아가지고 큰 짐만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만 계시군요. 네, 통상 생각하시는 뭐 기구나 아니면 뭐 조직이 이렇게 방대한 건 아니고 네트워크 연구원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조직 구성이나 인선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해 나가서 도민 여러분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순서가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연구원이라는 게 네. 뭐 정책도 연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여론조사도 가끔가다 또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또 하려면 정말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전체적인 향후의 규모라든지 네. 또 전체 예산 집행 어느 정도로 현재 여기가 계획이 잡힌 겁니까? 일단은 우선 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책정돼 있고 한 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독립기구 내지는 예산 독립을 위해서 이제 법인화를 모색해야 될지 등등을 좀 인적 구성이 되고 나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 우선은 뭐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조직으로 움직이면서도 정책위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원도의 정책 방향이나 지금 현재 있는 최문순 도정에 대한 그 정책 대응 등 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 그리고 각 이게 영서, 영동, 그다음에 뭐 접경 지역, 해안 지역, 강원도가 면적이 넓은데 다 각각 지역별로 현안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 등으로 해서 각각 지역 현안들을 또 연구하는 그런 조직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장, 정책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좀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 각각 조직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강원도 정책 공약으로 발표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각각 그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지원 업무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인재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 등 뭐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이나 뭐 독립기구 정도로 운영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문 발차하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 강원도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특별한 뭐 발전 비전을 제시한 적도 없고 미래 청사진이 만들어진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다시게 무생치 무능 도정이 계속되어 온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정책도 발굴하고 정책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대략적으로 좀 약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바로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런 그 중요 선거를 네.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또 연구원이 출범되었다. 좀 이런 취지로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뭐 지방선거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4월에 서울시, 부산시의 중요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전당대회도 있어야 되고 당대표를 뽑는 그다음에 우리 대선 후보 선출하는 경선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되면서 4월 재보궐선거 이후 강원도 내에서도 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이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일단 문을 열어서 정책적인 준비는 저희가 강원미래연구원에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개발해야 되는데 네. 현재 그 부산 같은 경우 네. 이 가덕도 신공항이 정말 뜨거운 이슈이고요. 예. 뭐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덕도 신공항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예. 있어요. 예. 자, 국민의힘도 당초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는데 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예.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그러다 받고 또 한일 해저 터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예. 결국 공약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강원도 전체의 어떤 내년도 대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정말 이러한 공약,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서 정말 정책 중심으로 가야겠다.
네.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무언가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만한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만한 기반이 전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민들이 네.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무언가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 활동이 시작이 되면 간담회, 그다음에 연구, 토론회 등을 거쳐서 도민 여러분께 무언가 정말 여러분들은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 그 무언가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속이 시원한 정책 또 공약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강원 영동 지역 또 영서 네. 지역도 강원 북부와 또 강원 남부 예. 같은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예. 서로의 관심사와 또 공통사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너무 달라요. 면적이 예. 너무 많고 인구는 이제 산계돼 있고 이런 예. 상황이라서 이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현안이 좀 다 따로 있지만 그 상황하고도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강원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큰 비전과 네. 그 밑에 산계돼서 지역별로 따라가는 그 현안 사항들을 정리하면 뭔가의 교집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개발과 함께 또 연구원의 중요 역할이 이 네. 선거전에서 또 후보군들을 네. 추리는 또 그런 네. 역할들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그럼요. 결단은 이제 영역입니다만 만약 한단 전제하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고심들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거는 도 전체의 선거를 좀 지휘해야 되는 그 도당 위원장인 몫이고 그쪽 차원이고 그다음에 네. 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할 텐데요. 저희 강원미래연구원에서 일단은 인재풀을 좀 많이 구성해갖고 제공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뜻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무언가의 이 지금 답답한 암울한 강원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 토해내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장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드리고 이런저런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한 인재풀을 좀 구성을 해서 강원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범템이 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의 전체 또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위원장님 또 개인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내년 지방선거 예. 또 우리 박 위원장님이 그 원주시장 선거에 또 직접 선수로 출전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없지 않아 들리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너무 빠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강원 원주 갑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년 대통령 선거 꼭 이겨서 저희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저는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의 모든 바로미터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현재로서는 지방선거 제가 직접 움직이겠다라는 생각 이전에 당협 먼저 꾸리고 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정권 교체 만들어내겠다의 일념을 다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지방선거와 대선이 또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현재 또 논의가 시작되었거든요. 네네. 좀 약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답변으로는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이고 또 지방선거.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어떠냐라는 때 이야기가 슬슬 나올 것 같은데. 2달 정도인데 현재 그게 좀 법적으로나 현재 대통령 임기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장 군수 그다음에 의원들의 임기 이런 걸 감안을 하면 같이 묶여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 좀 촉박하기도 하고요. 현실론을 이제 제기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하반기쯤에 또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바로 속도 너무 빠른 게 아니냐. 현재 또 대선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안 나온다라는 말은 안 하신 걸로 제가 그냥 이렇게 묻어두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닌 건가요? 일단은 당협위원장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문발차입니다만 연구원이 좀 자리 예. 잡고요. 또 여러 정책 개발을 하고 또 발표할 때쯤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요. 제가 또 네. 자세히 듣도록 하겠고요. 요 예.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틈난대로 좀 할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잘 정리해서 모양 만들어서 여러분께 다시 보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알겠습니다. 받으시고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박정하 원주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어 왔었던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치매 환자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가정에서도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치매 예방 교재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역시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집에서도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치매 예방 교재를 배부했다고요? 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의 인지기능 자극을 돕는 기억여행 키트를 제작해서 50여 명에게 배부했는데요. 기억여행 키트는 두뇌 건강 놀이책과 색칠놀이, 칠교놀이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교재를 풀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2주 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는 앞으로 무상으로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가족지원팀 박소희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일단 신체 활동을 좀 많이 못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치매 예방 운동법이라고 있는 체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보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뇌 건강 놀이책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맞게 난이도에 맞춰서 그 책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막상 이제 치매 증상 때문에 앉아가지고 요거 글을 보는 게 어렵다든지 아니면 단어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아예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걸 못하겠다 싶으시면 저희가 요거 조금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공을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너무 좋다고 관리받는 느낌이라는 말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택시 또 승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원주시 무실동으로 이전했는데요. 지난 1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서 치매 검진실과 심리치료, 치매 환자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원주시 콜택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택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이전한 뒤 교통 편의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용자와 보호자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서비스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모두 집에서 센터까지 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2달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콜택시 업체에 이용자 주소와 번호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치매 프로그램 이용자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강태원 가족지원팀장에게 듣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그 콜택시 이용하듯이 이용하시고 이용 대금은 그 원주시 브랜드 콜택시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대납해주는 그 방식입니다. 이건. 교육 대상자 어르신들이 되게 편안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집 주소를 정확하게 택시 운전기사분한테 그 제공을 못해드려도
저희가 택시협회랑 이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댁으로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니까 보호자분들이 안심을 하세요. 교육생 혼자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소속된 운전기사분들한테도 또 실질적인 소득에 좀 도움이 될까 했던 거고 치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또 하고 또 홍보 요원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네, 자, 원주시의 치매안심센터 지난 2017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치매 전담부서가 있는 자치단체는 원주시를 포함해 전국에 4곳뿐인데요. 원주시는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할 경우 요양시설 입소율이 70%까지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증 치매 환자는 경증 치매 환자에 비해 약 7배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원주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난해를 기준으로 900명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치매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수방본부가 설 연휴 대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주요 취약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 또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설 연휴 화재 대책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수방본부 예방안전과의 김주현 수방경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설 연휴 기간에 화재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화재는 6,048건으로 기간 중에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85명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 14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재 99건으로 일평균 7.1건이 발생하여 최근 3년 전체 일평균 5.5건 대비 28%가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간 중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 부상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요. 좀 비교적 비율이 높은 편인데 설 연휴 네.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3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99건의 화재 주요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부주의가 61건, 정기적 요인 17건, 기계적 원인 9건 순으로 발생을 하였고 세부 원인을 보면 부주의는 담뱃불, 불씨, 쓰레기 소각, 정기 원인은 단락, 단선, 가부화, 기계 요인은 과열과 정비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요. 기타 요인으로는 가스, 화학적 요인, 원인 미상, 방화 등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야외 들불 화재 39건을 제외 주택 화재는 22건, 자동차 화재 9건, 음식점 화재 7건, 숙박시설 화재 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화재 원인은 그 이유는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 명절 특수성에 따른 인구 이동과 교통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주택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아울러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 강원도 수방본부가 또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 좀 정리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요, 설 연휴 대비 화재 예방 대책으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여인숙,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를 하며 아울러서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비대면 홍보 캠페인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예방 대책
좀 설 연휴 기간에만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설 연휴뿐만 아니라 계절, 명절 중 주요 시기 테마별 추락 요인을 반영을 하여 연중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화재 예방은 뭐 어느 때만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그런 건 아닐 것이니까요. 좀 더 조심하자. 지금 이런 취지로 또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만. 자, 또 설 연휴, 정말 그 여러 가지 이동도 많고 또 코로나19 또 감염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고요. 또 화재 예방도 해야 되고요. 정말 소방본부 차원에서 정말 고민들이 많으시고 또 많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도민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부탁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좀 당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그 화재 발생의 대부분이 안전관리 등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 설에는 고향집 방문 시에 주택용 소화기,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여 부모님께 효도와 안심을 선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원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김주현 소방경이었습니다. 자, 2월 2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함께할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